핵추진 잠수함 개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측에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국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직접 핵연료를 조달할 수 없는 만큼 미국에 연료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익에 관련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만 반응해 핵잠수함에 대한 궁금증을 더 자아냈다. 핵잠수함은 간단히 말해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활용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태울 산소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 항해 가능 시간이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그친다. 반면 내부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승조원 식량만 충분하면 영원히 잠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두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도 다르다. 재래식 잠수함은 최대 16km/h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시간밖에 움직일 수 없다. 일주일 정도 오래 잠행하게 되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최고 47km/h의 속도로도 수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만큼 핵잠수함은 공격 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 잠항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센서와 무기를 목적에 맞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극지방 얼음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어 기동력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소형 원자로 전문가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각각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단 핵연료에서 전기가 무한정 나오니 핵잠수함은 무한 전기자동차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현재 잠수함은 대부분 더 조용하고 오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핵잠수함이다.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선 배에 실린 소나로 소음을 잡아내야 한다.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잠행해 있는 핵잠수함을 탐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실린 핵잠수함이 적진 코앞까지 접근해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핵잠수함의 은밀성 덕분이다. 핵잠수함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를 미니 사이즈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원전 원자로와 동일하게 핵 분열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는 이 원자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초고열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발생한 증기를 동력으로 활용한다. 우라늄의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분열되는데 이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핵이 분열하면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만나면 핵분열이 다시 일어난다.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235.1g이 핵분열을 통해 만드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만드는 에너지의 양과 동일하다. 원자로의 종류도 다양하나 핵잠수함에는 주로 갑수형 원자로가 사용된다. PWR은 일반 물인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로의 일종으로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해 끓이는 형태의 원자로다. PWR은 주로 핵잠수함의 뒤편에 위치하게 된다. 1차 사이클은 동력인 열을 만들고 2차 사이클은 이 열을 이용해 엔진 역할을 하는 터빈을 돌린다. 핵잠수함은 추진용 터빈이 갖는 회전력을 바탕으로 추진기로 직접 구동하거나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 기동할 수 있다.
PWR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의 추진체계는 재래식 잠수함 추진체계에 비해 작다. 재래식은 전체 사이즈의 50% 정도를 엔진, 발전기, 축전기 등이 차지하는 데 반해 핵잠수함 추진체계는 전체 크기의 30% 정도만 사용한다. 이렇게 절감된 공간은 거주나 군작전 구역, 어뢰나 유도탄 등 추가 무장 적재 공간, 식료품 저장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핵무장 여부에 따라 전략 핵잠수함과 일반 핵추진 잠수함으로 다시 한번 나뉜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탄두가 실린 SLBM을 다량으로 탑재하고 있다. 덩달아 함정 크기도 커진다. 미국의 와이오급, 러시아의 보레이급, 중국의 진급처럼 1만 톤 이상의 배수량을 자랑한다. 이들은 모두 히로시마 원폭보다 수백, 수천 배 위력이 센 핵무기를 싣고 언제든지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적국이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하더라도 잠행한 상태로 살아남아 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핵잠수함의 능력이 워낙 탁월한 만큼 재래식 잠수함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최근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AIP 체계를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을 위한 공기를 함내에 저장함으로써 수중에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충전하거나 추진을 위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AIP 체계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은 수주간 잠행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동해는 잠수함 천국 한국 핵잠 건조 능력은? 여기는 논설실. 우리나라 동해의 평균 수심은 1700m다. 가장 깊은 곳은 3741m에 이른다. 면적도 넓다. 한반도 전체의 약 8배인 1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바다 밑 지형이 험하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는 직경 100km가 넘는 거대한 난수성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이런 곳에서는 음파 탐지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해는 잠수함 천국으로 불린다. 아무리 덩치 큰 핵잠수함도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싣기 위해 만든 고래급 잠수함을 동해에서 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잠수함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소용돌이 주변에 엔진을 끄고 숨었다가 해류를 따라 움직이곤 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도 동해로 몰려든다. 잠수함은 재래식 추진 동력을 쓰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연료를 쓰는 핵잠수함으로 나눌 수 있다. 핵잠수함의 잠항 속도는 최대 시속 46km로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빠르다. 원자력 에너지로 물과 공기까지 만들 수 있어 몇 달씩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잠행할 수 있다. 핵잠수함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 핵잠수함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연료는 전홍축 우라늄을 이용한다. 핵공격 능력은 없다. 핵무기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의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다량 탑재한 것으로 히로시마 원폭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위력을 자랑한다. 미국의 와이오급, 러시아의 타이푼급, 중국의 진급 등 1만 톤 이상의 배수량을 갖췄다.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 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과 비핵잠수함을 합쳐 6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크고 작은 잠수함 80여 척을 갖고 있다. 대부분은 재래식이지만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일본은 비핵잠수함만 22척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00톤 규모의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불린다. 한국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추진.
우리나라는 3,000톤급 이하의 비핵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종기 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 초중반까지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 가운데 3척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크다. 여기에는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전망이다. 배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SLBM 등 무장 능력과 장항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중간에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설계, 기술 충분 대우조선 건조 가능성.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버금갈 정도의 설계, 건조 실력을 갖고 있다.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하다.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국산 소형 원자로로 30에서 40년간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은 척당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설계 기술 인력은 500명이 넘는다. 건조 설비도 가장 크게 갖추고 있다. 장보고 3급 등 국내 최대 규모 잠수함을 만든 경험도 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일거에 앞지르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변 강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잠수함 천국인 동해의 바다 속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수 도산한 창호함을 주목하라. 도산한 창호함의 진수는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인 SS-061 장보고함이 취역한 이후 한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가장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안창호함의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9월 14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설계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사진 해군. 첫 번째로는 최초로 국내 주도로 설계와 건조가 이루어진 전투용 잠수함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4종류 이상의 다양한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현재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일급 잠수함은 독일 HDW사의 타입 209 디자인과 타입 214 디자인을 기술 도입하여 자치 건조한 것이다. 국내에서 건조하고 국내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잠수함 선체 디자인을 큰 틀 안에서 미리 정해놓았다. 과거에 퇴역한 돌고래급 잠수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했지만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전투함을 공격하는 임무보다는 특수부대원을 수송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둔 소형 잠수함이다. 하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유체 선형 설계부터 내부 공간 배치는 물론 내부 장비의 성능과 기능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해군의 요구사항과 국내 연구 결과에 맞춰 배치되었다. 잠수함의 외형, 즉 선체 외형은 잠수함의 속도와 기동성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수중 소음의 특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와 소나를 탑재하여 새로운 무게를 간편히 장착하고 업그레이드도 쉽다.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들도 우리의 성능 요구와 가격 기준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매하여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 국산 전투용 잠수함이라는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두 번째로는 잠수함의 기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도산한 창호함은 배수량이 약 3,700톤으로 현재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주력 잠수함인 214급 잠수함의 2배 정도다. 큰 크기에 맞게 도산한 창호함은 잠수함으로서의 기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수중 잠항 시간이 길어졌다. 원자력 잠수함과 달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연속 수중 운용에 큰 제약이 따른다.
209급 잠수함은 불과 며칠만 수중 잠수가 가능하고 214급 잠수함은 2주 정도 수중 연속 탐항이 가능하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발전된 수중 추진기관인 AIP를 장착하여 2주보다 더욱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덕분인데 안창호함은 214급에 비해서 더욱 출력이 향상된 연료 전지와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다.